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서방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전차 굉장히 많이 줄 것처럼 그냥 분위기 애들름 방방 띄우다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아니 도저히 남들 못 믿겠다. 우리가 처리하자. 이렇게 해서 옆에 있는 체코가 정말 참 고마운데 엄청나게 도와줘서 이 T-64 전차, T-72보다 더 좋은 거죠. 그걸 대량으로 지금 580대 이상 복원한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 이게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전선에 들어오면 굉장히 큰 능력을 효과를 또 발휘하게 되겠죠. 자, 이런 와중에 우리 북한의 초소형 무인기, 소형 무인기 이런 드론에 지금 대응 전략 마련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아주 유용한 미국군에서 이런 무기를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무기인지 한번 보고 참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신의균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노획한 이 러시아의 120mm 박격포로 미국제 박격포탄으로 사격을 했는데 성공해버렸어요. 러시아제 박격포에 미국제 포탄 집어넣고 쐈는데 사격했다. 야, 희한한 건데요. 어떤 건지 한번 보겠고, 영국이 건조에 무려 12년 걸린 아스투드급 잠수함 오버나민 앤선함을 인수했다고 하는데, 와, 잠수함 하나 만드는데 12년.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으로부터 노획한 120mm 노나 K 박격포에 미국제 120mm M1101 박격포탄을 꽂아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120mm 강선식 박격포 약실 규격과 러시아 120mm 강선식 박격포 약실 규격이 동일한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비상대기 태세 훈련을 하면서 수호이 30 MKK 전투기 파일럿들에게 24시간 동안 조종석에 앉아 대기하게 하는 시나리오를 부여했다는 소식입니다. 조종석에 앉아 24시간 내내 대기하다가 긴급 출격 명령을 받으면 이륙하는 시나리오라는데 도대체 왜 이런 가혹행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도가 6만 5천 톤급 차세대 항공모함 개발을 연기하고 4만 톤급 규모의 비크란트 항모를 추가 발주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2030년대 초반으로 예정된 비크람 아디티아 항모 퇴역 전에 비크란트급 2번함을 추가로 건조해 비크람 아디티아 함을 대체하고 이후 대형 항모를 추가로 도입한다는데 인도도 항모 세척 체제로 가려는 모양입니다. 미국과 인도가 39구경장 포신을 사용하는 M777 견인포를 개량해 사거리를 비약적으로 연장하는 M777ER 모델 공동 개발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이미 4년 전에 개발했던 52구경장 모델을 더욱 경량화시킨 모델인데 개량이 이루어질 경우 이 곡사포의 사거리는 40km에서 70km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영국 해군이 아스투드급 공격 원잠 오버남 앤선함을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2010년 주문해 2011년 착공한 뒤 무려 12년 만인데 한 척 건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8, 9년 정도 걸리는 이 아스투드급, 정말 영국병이 왜 무서운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120mm 노나 K라고 하는 박격포인데 이게 이제 전장식이 아니고 후장식이에요. 주로 이제 우리 박격포는 포탄을 앞에서 포신 앞으로다 이렇게 빠뜨리듯이 집어넣고 이제 사격을 하는 이런 전장식 포인데 이 120mm는 후장식 뒤에서 집어넣어요. 일반 우리 야포처럼.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강선포기 때문에 이 포탄이 지금 강선도 지금 다 새겨져 있고 이런 건데 약실 규격이 똑같은가 봅니다. 구경 155mm 또는 120mm 구경 똑같다고 다들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약실 규격이 똑같아야 포탄을 밀어넣고 사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똑같았나 봅니다. 그래서 동영상까지 나왔으니까 이거 거짓말은 아니겠죠. 그래서 러시아제 박격포 아주 귀한 건데 이거 두문을 노획을 했어요. 그 두문 가지고 미국제 포탄을 공급받아서 사격을 하는 이런 희한한 상황이 포착이 됐다라는 건데 미국제 포탄이 있으니까 러시아제 박격포 가지고 후속 군수지원 계속 받으면서 사격할 수 있으니까 잘 된 겁니다. 굉장히 위력적인 건데. 자, 중국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아니, 전투기 조종사 그리고 무장사 2명을 이렇게 조종석에 태워서 24시간 동안 앉아있게 만들고
뭐 변을 보든 뭐든 다 앉아서 해결하라 그러고 식사도 앉아서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비상 걸어가지고 바로 출격하는 이런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완전 정신 나간 짓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도 뭐 이 여러 공군기지에 비상 대기실 다 가봤지만 바로 이 쉘터 옆에 우리 비상 대기실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당구대도 있고 또는 바도 있고 이렇게 해서 TV도 있고 해서 소파도 아주 편안해요. 푹신한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느긋하게 쉽니다. 그리고 당구 치고 싶으면 당구도 치고 이 컨디션이 좋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가 비상 딱 울리면 그냥 뭐 30초도 안 돼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조종석 타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럼 1분이나 걸리잖아. 이거보다 1분 늦잖아. 아니죠. 이게 시동 걸고 24시간 앉아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투기 시동 거는데 1분 넘게 걸리죠. 연결해서, 물론 연결해놨겠지만, 그 이제 외부에서 시동 걸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링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출격해야 되는데, 시동 걸고 아이들링 하는 시간이면 이미 조종사 와서 헬멧 쓰고 다 준비하고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다? 그야말로 공산사회주의 국가의 보여주기식의 전형이다. 이걸 또 좋다고 또 공영방송에서 자랑을 하는 이런 방송을 한다는 게 우리는 바보예요 라는 바보 인증이죠. 이런 일 하고 허리 굽고 몸 굽고 피곤하고 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무슨 기량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줄 잘 서고 뭐 이런 군대 치고 싸움 잘하는 군대 별로 없어요. 미국, 영국 이런 데 보면 열병식 할 때 줄 잘 안 맞습니다. 한때 몇 년 전에 이 숭례문 앞에 우리 한국군 이렇게 제가 그때 박근혜 정부 때로 기억하는데 이 행진을 국군의 날 행진을 했었는데 그때 줄 안 맞다고 아니 도로가 꾸불꾸불한데 그리고 거기에서 매일 연습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하는데 줄이 칼같이 맞을 리가 있습니까? 조금 흔들리고 사람들하고 악수도 하고 손도 흔들고 우리 자유스러우니까 자유 대한민국이니까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줄 안 맞다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거 어떻게 맞춥니까 그거? 그리고 북한처럼 줄 잘 맞추고 또 중국처럼 줄 잘 맞추고 이런 짓 하면서 싸움 못하는 것보다는 자유스러운 이런 사고방식으로 몸 근육 다 풀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싸움할 때 잘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물론 우리 한국군 요새 훈련을 제대로 안 해서 걱정입니다만은 훈련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인도가 차기 대형 항모 6만 5천 톤짜리 전기식 사출기 이멀스로 비행기를 띄어 올리는 이런 항모 만들려고 하다가 그거 취소하고 그냥 4만 톤짜리 비크란트2 만들겠다고 합니다. 아마 미국이 슈퍼호넷 선정해주지 않고 라팔 선정하는 바람에 열받아가지고 니들한테는 이멀스 안 줘. 뭐 이렇게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아무튼 지금 그 러시아의 키예프급 항모 사번함이죠. 고로시코프 그걸 개조해서 만든 비크람 아디티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비크람 아디티아를 퇴역하면서 그 다음 항모를 이제 비크란트 2로 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6만 5천 톤짜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모색해 보겠다.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항모 세척 체제로 가는 거고 당분간 두 척 4만 톤짜리로 두 척 확정. 이걸 이제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 뒤에 있는 게 기존의 M777 39 구경장 모델이죠. 그리고 이게 미국이 만들어 놓았었던 52 구경장의 M777. 그러면 구경장이라고 하는 것은 155mm 구경, 그 구경이 곱하기 39, 이게 39 구경장이고 52 구경장은 155mm 구경, 이거의 곱하기 52. 그러니까 39 구경장과 52 구경장은 이 포신 길이가 2m 하고 15mm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2m 정도 더 긴 거예요. 2m 더 기니까 더 긴 사거리를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K9 자주포 52 구경장, K55 자주포 39 구경장. 그래서 사거리 차이 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M777도 이 사거리를 52 구경장까지 느려서 사거리를 더 많이 뽑아내는 이런 거 이제 인도하고 같이 개발하자라고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럼 미국은 39를 썼냐 50이 안 쓰고 충분히 실력되는데 헬기에 이렇게 슬링해서 기동성 있게 해야 되는데 52 구경장 헬기에 매달고 가기 곤란하니까 39로 썼는데 이제 인도는 이 산 넘어 중국군하고 싸워야 되니까 사거리가 더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합의를 했나 봅니다. 야, 영국병 기가 찹니다.
이 2011년도부터 건조 시작해서 13년인 지금 이제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 무려 12년 걸린 잠수함 건조. 그래서 영국이 그동안 군함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냐? 냉전 시절 때 23형 호위함 만드는데 평균 3년. 그리고 냉전 끝나고 나서 45형 방공 구축함 데어링급이죠. 그거 만드는데 평균 3년 6개월. 그리고 26형 호위함 지금 만들고 있죠. 그거 5년 정도 예상. 자, 그 우리나라는 얼마나 걸리냐? 우리나라는 이 만 톤짜리 이지스함 만드는데도 1년, 이게 진수 기준입니다. 취역 기준이 아니고 진수. 진수하는데 1년 안 걸리죠. 그리고 뭐 3,000톤 호위함 이런 거는 뭐 한 7, 8개월이면 다 진수해버립니다. 근데 여기 왜 이러냐? 노조가 어떻게 하든지 길게 해서 완전히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 십몇 년 동안 일감을 완전히 그냥 사골 뽑아먹듯이 다 뽑아먹는 거죠. 천천히 만들고 나사 하나 쪼는데도 우리 같으면 요즘 뭐 나사 쪼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쫙 해버리는 여기는 하나 한 바퀴 돌렸다가 좀 쉬었다가 담배 한 대 피고 또 한 바퀴 돌리고 또 쉬다가 뭐 잡담 좀 하고 또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사 하나 돌리는데 오전 일 끝. 그리고 그 다음 나사 하나 돌리는데 오후 일 끝.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마가렛 대처 수상이 영국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노조 이제 문제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잠수함 만드는데 12년. 그런데 이 영국병의 업그레이드 심화 버전이 호주병이죠. 호주는 더 합니다. 요새 보면. 우리는 이런 병 절대 안 걸려야 되겠고 지금 우리 한국도 이 노동계에 그런 암세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보다 더 심한 게 우리는 적의 지령을 받는 놈들이니까 이거 잘 속아내야 됩니다.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북한의 미터급 드론에 서울 한복판이 털리고 이제는 북한의 마이크로 드론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직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감을 못 잡고 있는 군 당국이 꼭 봐야 할 소식입니다. 미국이 소형 드론 대응에 특화된 센서, 슈터, 통합 시스템의 해외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군 긴급 소요를 제기해서 반드시 대량 전력화해야 하겠습니다. 미국 군이 중형 지뢰 방호 장갑 차량인 MATV 플랫폼에 탑재하는 M-리드스 시스템의 시스템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외 군사 판매 형태로 주요 우방과 동맹국 대량 판매를 기획하고 있다고 레오나르도 DRS가 현지 시각 2월 20일 밝혔습니다. M-리드스 시스템의 주 계약자인 레오나르도 DRS 측은 미국군이 레이더와 카운터 드론 시스템, 요격 시스템 등 모든 하드웨어를 MATV 차량 하나에 모두 통합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단계만 남았다 라며 해당 의사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해외 수출이 안 되겠지만 결정이 나는 대로 FMS가 허용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로우, 슬로우, 언맨니드, 에어크래프트 인티그레이티드 디핏 시스템의 약자인 이 시스템은 이름 그대로 이동식 플랫폼에 적어도 저속 무인기 통합 대응 시스템을 탑재한 카운터 드론 시스템입니다. 현재 이 시스템은 MATV 차량 2대에 키네틱 비클과 일렉트로닉 비클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360도 전 방향을 탐지할 수 있는 위상 배열 레이더가 표적을 찾으면 30mm 기관포 또는 코요테 블락3와 같은 요격 드론으로 표적을 격추하는 방식입니다. 미국군은 M-리드스가 성능은 우수하지만 해병대의 LMA DIS 시스템보다 고가이고 대형 트럭과 같은 플랫폼이 아니면 하나의 차량에 통합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시스템 통합 작업과 가격 인하에 많은 공을 쏟고 있는데요. FMS를 통해 우방국에 대량 수출을 기획하는 것도 이러한 가격 인하 노력의 일환입니다. 미국군과 해병대의 카운터 드론 시스템은 드론을 요격하는 격추 방식은 다르지만 사면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한 센서를 슈터와 통합해 운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M-리드스든 LMADIS든 우리 군도 긴급 소요 제기를 통해 들여와 수도권 방공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차량 한 세트, 요게 이제 키네틱 차량, 요게 일렉트로닉 차량, 이렇게 해서 여기에 30mm 기관포, 그리고 로켓, 미사일, 뭐 이런 거 다 장착하고, 요게 이제 요격하는 거고, 요게 탐지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누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또, 이 일렉트로닉, 이 차량에는 요걸 또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요게 뭐냐면은
이제 무인기인데, 배회 무인기인데, HPM, 코요테 시스템이죠. 이 코요테라는 건데, HPM, 그러니까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처럼 마이크로웨이브를 확 쏴가지고, 저거에 드론이 오는 것을 찢어버리는 거죠. 회로를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군집 드론 한 10대도 한 번에 그냥 찢어버리는 이런 능력을 보여줬는데 이제 이런 것까지 탑재해서 드론을 요격하고 또 이 아까 키네틱 시스템에 있는 그 차량에 있는 기관포와 지대공 미사일 가지고 또 요격하고 뭐 이렇게 여러 수단으로 요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 해병대는 좀 더 경량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죠. 뭐 이렇게 해서 사면 고정 위상 배열 레이더 똑같죠. 그리고는 이제 스팅어, 요거 지금 스팅어 운반 차량입니다. 그래서 스팅어 내려서 쏘고 아니면 또 다른 버전도 있는데 조금 더 큰 차량에다가 우리 험비 같은 이런 차량에다가 30mm 또는 20mm 기관포 탑재 차량도 있고 그래요. 요게 조금 더 경량입니다. 해병대께. 근데 해병대와 미국군의 공통점은 뭐냐? 사면 고정 위상 배열 레이더가 탑재된 상태에서 이 센서와 슈터, 그러니까 뭐 스팅어든 30mm 기관포든 같이 움직인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국지방공 레이더 따로 해가지고 뭐 완전히 따로따로 이렇게 놀면서 하나도 지금 연동도 안 되고 탐지도 안 되고 타격도 안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가 만들 수 있지. 만들 수 있죠. 시간만 주면. 그런데 시간이 없죠 지금. 북한은 당장 전력화하는데. 그래서 미국이 왜 이런 거 하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완전히 그냥 소형 드론의 동무대더라. 그러면 소형 드론을 요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급하게 이런 거 좀 도입하고 그리고 시간을 두고 우리 국산 무기 이런 거 개발해 나가야 되겠다. 근데 방산업체에서는 자기네들 매출 더 올리려고 아니 그냥 급한 거 빼고 그냥 우리가 2035년까지 2040년까지 다 개발해 줄게. 아니 북한 그때까지 남아있을 뭐 또 북한이 그때까지 절대로 공격 안 할 그런 뭐 장담 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안보를 왜 합니까? 그래서 방산업체 매출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그냥 간당간당하게 위험하게 거는 짓은 하지 말자. 급한 거는 좀 직도입해서 쓰고 그리고 시간을 두고 이거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전에 우크라이나에는 700여 대의 현역 T-64 전차와 600여 대의 치장 T-64 전차가 있었습니다. 막대한 복원 비용 때문에 개전 1년이 지나도록 창고에서 잠들어 있던 T-64가 체코의 도움을 받아 대량으로 복원된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정말 설상가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T-72 전차 수리와 복원 작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체코가 유럽 각국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군 T-64 전차에 대한 개수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다니엘 블라즈코베츠 체코 국방차관이 현지 시각 2월 20일 밝혔습니다. 블라즈코베츠 차관은 체코는 이미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온 90대 이상의 T-72 전차를 최신 기술이 적용된 T-72EA 사양으로 개조해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고 있다. 라며 최근 T-64 전차 현대화 및 복원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체코 국영 무기 제조업체인 VOP CZ와 우크라이나 국영 무기 제조업체 우크로보론프롬 사이에 체결된 이 계약은 우크라이나군이 대량으로 보관 중인 T-64A 전차를 복원하는 것인데요. 체코는 체코 국내는 물론 우크라이나 모처에서 우크라이나와 협력해 T-64 전차를 수리하고 복원해 우크라이나군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체코의 도움을 받아 최소 580여 대를 보관 중인 T-64A를 T-64BM2 블라트 사양으로 개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이 전차는 지난해 개전 직전 완성된 최신 개량 버전으로 엔진과 변속기가 교체되었고 우크라이나와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노쉬 폭발 반응 장갑과 신형 사격 통제 장치가 적용되어 전반적인 전투 능력이 크게 향상된 모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세계가 약속했던 신형 전차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이번 T-64BM2 복원 작업을 통해 부족한 기갑 장비 소요를 상당 부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올 봄에서 여름 사이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공세에 T-64BM2 전차의 대량 등판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T-64 전차.
그리고 T72 전차, T80, T90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하이급, 로우급 이제 믹서로 이렇게 썼죠. 예를 들어서 F-15가 있고 F-16이 있는데 F-16이 번호가 더 뒷번호라고 해서 F-16이 좋은 거 아니죠. F-15가 하이, F-16이 로우입니다. 마찬가지로 T-64가 하이급, T-72가 로우급, T-82 하이급, T-92 로우급 이랬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T-90을 아주 이제 첨단 사양으로 개조해서 T-90으로 이제 하이급으로 T-90M이죠. T-90A가 아니고 M이 하이급으로 됐는데 아무튼 T-64가 T-72보다는 더 좋은 차량이었어요. 그런데 이 T-64가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에서 생산했죠. 그래서 이제 그거 우크라이나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이제 시장해 놨던 거 그동안은 안 썼는데 왜? 그 복원하려면 돈 드니까.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각국이 도네이션 해서 돈을 좀 주고 그걸 체코가 수리해주고 부품 키트 만들어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체코가 모로코를 포함한 또 동유럽 이런 나라들 북유럽의 북아프리카의 모로코까지 해서 기본형 T-72 전차를 받아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준 T-72EA 모델이에요. 이거 이제 90에 우크라이나 줬고 이런 능력을 가진 체코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T-64 키트까지 만들어준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와 같이 공동 개발한 이 내부의 폭발 반응 장갑 집어넣은 이제 개량형 업그레이드 키트. 요걸 이제 체코가 만들어서 자기네들도 조립해서 완제품 주고 또 이 그 업그레이드 키트를 추가로 또 우크라이나에 갖다 주면 우크로보론 프롬이 우크라이나 모체에서 또 자체적으로 또 업그레이드하고 해서 체코와 우크라이나 두 군데에서 동시에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면 속도가 좀 빠르겠죠. 그렇게 해서 빨리 전선에 투입한다. 왜? 서방 세계가 뭐 레오파르트 2 많이 줄 것처럼 그렇게 입털어 대더니 결국 지금 뭐 70여 대 이하로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 물자를 꺼내온다라는 건데 지금 시장 물자 재생은 러시아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T-64 BM2 이 모델이 빨리 전선에 투입되어서 러시아의 T-72, T-80을 무찌르는 그렇게 해서 빼앗긴 영토를 다 되찾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체코가 고맙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